아니, 일본은 손님을 왜 반기지 않는 거죠? 여기 일본에 가서 당황하고 있는 중국인들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중국인의 입국 비자 완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중국인들이 일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일본에서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장쯔이라고 합니다. 한국 관광 노선을 주로 가는 여행 가이드이기도 하죠. 한국은 친절하고 깨끗해서 모든 중국인들의 만족도가 높은 나라이고 워낙 중국과 가깝기 때문에 비행거리도 짧아서 인기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 중국에 조금 더 호의적인 태도로 바뀌자 중국인 관광객들은 일본을 향하려는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아마 일본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발길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중국인의 입장에서는 일본 여행은 비교적 가까운 여행지이므로 시간이 나면 꽤나 갈 만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일본에 있는 저의 중국인 친구 저우신에게 연락했어요. 저우신은 일본의 상황이 최근 굉장히 힘들어진 것이 사실이고 젊은 사람들은 취업도 하지 않고 여러 사회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더라고요. 일본의 젊은이들은 사토리 세대라고 불리며 장기간 미취직과 구직난으로 인해서 집에만 있는 히키코모리의 행동을 보이는 거죠. 저는 이웃나라인 일본에 가서 그런 현상을 구경해보고 싶기도 하고 일본 수요를 잡기 위해서 일본을 직접 가이드하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이나 일본은 전부 중국인이 가기에 편리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본 또한 한국과 마찬가지로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한국은 중국과 다른 문화라는 판단이 들었지만 중국 특유의 좋게 생각하는 문화를 이해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거든요. 하루는 저희 관광객 중에 한 명의 아들이 시끄럽게 울어대면서 주변 사람에게 물건을 집어던지자 한국인이 사탕을 쥐어주면서 아이를 달래주기도 했거든요. 저희들은 그런 한국인의 모습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관광객을 이끌고 일본에 갔고 정말 인간으로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취급을 받게 되어 놀랐습니다. 일본에 가서 깃발을 들고 줄지어서 여행을 하는데 저희를 보며 비웃는 일본인 학생들을 만나게 되고 일본 길거리에서 저희 관광객과 일본인 학생들이 마주쳤을 때 분위기는 순식간에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학생이 우리를 향해 비웃으며 속삭였고 그 말에 불쾌감을 느낀 한 관광객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 웃는 거야? 뭐가 그렇게 웃기다는 거냐? 라며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주변의 다른 학생들이 조용히 그쪽으로 다가왔고 분위기는 점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냐? 라고 한 학생이 우리를 비난하는 듯한 말투로 물었습니다. 그 말에 우리의 관광객들은 당황하며 멈칫했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관광하러 왔을 뿐이야. 그런데 왜 그런 태도를 취하냐? 일본 학생들은 다소 거칠게 너희들 같은 사람들이 일본에 온다고? 라고 비꼬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때 그들의 비웃음과 조롱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일부 관광객들이 화가 나기 시작했고 몇몇이 반박하면서 말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일본인들도 흥분한 모습을 보였고 다른 관광객들도 긴장을 느끼며 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그들을 분리시켜야 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상황은 이미 꽤 긴장감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우리를 대할 때의 태도는 그야말로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경찰관은 매우 불쾌한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보며 마치 우리가 문제의 중심에 있는 사람인 양 대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있냐? 라고 묻는 말투는 거칠고 눈에 띄게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경찰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할 때 항상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대했죠. 길을 잃었을 때도 도움을 주었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하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 경찰의 태도는 너무도 대조적이었습니다. 친절하고 배려 깊었던 한국의 경찰들과는 달리 일본의 경찰은 우리가 사건의 가해자라도 되는 듯한 태도로 대했죠. 저는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관광을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학생들이 우리를 비웃고 그걸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그러나 경찰은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짜증을 내며 너희들 때문에 문제가 커졌다는 식으로 우리를 책망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우리가 일본에서 불쾌한 경험을 겪고 있다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는 일본의 일부 사람들이 여전히 외국인에 대해 배타적이고 그런 태도가 경찰을 포함한 공공기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느꼈던 따뜻함과 배려는 전혀 다른 문화적 차이를 겪게 만든 경험이었습니다. 일본의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여러 번의 여행 경험을 통해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텔 방에 들어서자마자 실망감이 몰려왔습니다. 청소 상태가 매우 불량했기 때문입니다. 바닥에는 먼지와 쓰레기가 흩어져 있었고 특히 창문 주위에는 오래된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침대 시트 역시 깨끗하지 않았고 어떤 곳에서는 오래된 얼룩이 보였습니다. 실내의 공기는 탁하고 냄새도 불쾌했습니다. 무언가 오래된 방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었죠. 저희 관광객들은 그 사실을 알자마자 모두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왜 이런 곳에 우리가 머물러야 해? 라며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방 안의 먼지 냄새 때문에 눈을 뜰 수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이런 호텔은 처음이다. 라고 말하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그 즉시 호텔 프론트 데스크에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인 반응은 기대와는 달리 매우 형식적이었고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태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른 방으로 옮겨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대체로 그들이 제시한 해결책은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실질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방을 바꾸어 달라고 했을 때 방은 여전히 청소 상태가 불완전하고 냄새가 심했죠. 한국에서 경험했던 호텔들은 항상 깨끗하고 직원들이 친절하게 대응해 주었기에 이런 상황이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에서는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호텔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즉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일본에서는 그런 자세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일본 전반에 대한 이미지를 그저 한 호텔의 경험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 순간만큼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저는 저우신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저우신, 일본 상황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일본은 이렇게 외국인에 대해 배타적인 분위기일 줄 몰랐어. 호텔도 청소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경찰도 우리가 문제인 것처럼 대하더라고. 내가 기대한 것과 너무 달라. 라고 말했죠. 그러자 저우신은 원래 일본은 이런 곳이야. 일본 사람들은 외국인에게 친절한 편이 아니고 한국과 비슷하지 않냐?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훨씬 좋은 나라야.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에게도 친절하고 서비스가 훨씬 더 좋아. 내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은 정말 인상적이었어. 한국 경찰도 친절하고 사람들이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가니까. 일본은 그와는 전혀 달라. 저우신은 잠시 침묵을 했고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확실히 다르더라고. 한국에서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서로 도와주고 배려하는 모습이 자주 보여. 예를 들어 내가 한국에서 길을 잃었을 때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고 도와준 사람들이 많았어. 그런 모습은 일본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것 같아. 저우신은 여전히 그럴 수도 있지만 일본은 그래도 역사나 문화적인 면에서 특별한 점이 있어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 대답을 이해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한국이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제게 더 따뜻하고 친절하며 외국인도 존중받는 느낌을 주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저는 한국에 대한 애착이 더욱 강해졌고 일본에서 겪은 불편한 경험은 그 차이를 더 확실하게 느끼게 해줬습니다. 결국 저는 저우신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우신, 일본에서 이런 상황이 너무 이상하니 우리와 함께 다니면서 일본의 맛집들을 소개해 줄 수 있겠어? 저우신은 흔쾌히 응답하며 우리와 함께 일본의 여러 맛집을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와 함께 일본의 전통적인 음식들을 경험하는 것은 기대되는 일이었죠. 저우신은 일본에 대한 현지 정보를 잘 알고 있었기에 우리에게 유익한 가이드를 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음식점에 들어갔을 때부터 분위기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단체로 들어가자 음식점 직원들은 다소 쌀쌀맞은 태도로 맞이했습니다. 직원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인사도 없이 자리를 안내했지만 뭔가 불편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메뉴를 고르고 주문을 하려고 했을 때 직원들이 갑자기 중국인 단체 손님은 받지 않는다는 말을 덧붙였고 그 말에 모두 당황했습니다.
저희는 단체 손님을 받지 않아요. 다른 곳을 찾아보세요. 라고 정중하게 말은 했지만 그 뉘앙스는 명백히 불쾌함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황하며 자리를 떠나야만 했고 그런 대접을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이 쌓였습니다. 저우신도 눈에 띄게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일본에서 외국인, 특히 중국인에게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하며 조금은 부끄러워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갔던 또 다른 음식점에서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려고 자리에 앉자마자 한 직원이 다가와서 우리의 테이블을 확인하고는 바로 중국인은 일본에 오지 말아라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듣기에 너무나 모욕적이었고 모두들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중 한 명이 이게 무슨 말이냐? 고 반박하자 그 직원은 아무런 해명도 없이 무시하듯 돌아갔습니다. 저우씨는 그 상황에서 머뭇거리며 일본의 일부 사람들은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한국보다 중국인에 대한 반응이 훨씬 부정적일 때가 많다라고 말했지만 그 말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일본을 다시는 방문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굳혔고 이번 여행에서 겪은 불쾌한 경험은 일본에 대한 제 생각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관광객들은 점점 더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의 불쾌한 경험들이 쌓이고 점점 그들의 불만은 폭발 직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건 도대체 뭐야? 우리가 왜 이렇게 대접받아야 하냐? 이런 나라에 왜 우리가 여행 왔어? 이건 정말 말도 안 돼. 한 명이 화를 내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대접을 받을 생각으로 온 게 아니야. 이제 전액 환불해줘야 해.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최대한 차분하게 말을 꺼냈지만 그들은 이미 화가 나고 있었습니다. 환불은 어렵습니다. 이미 예약한 사항이니 전액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어. 여행의 의미가 없잖아. 한 명이 계속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불만은 계속해서 커졌고 결국 거리 한복판에서 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돈을 주고 왔고 기대한 만큼의 서비스는커녕 오히려 불쾌한 대접을 받았어. 이게 여행이냐?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 그들은 일본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고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도 놀란 눈치였습니다. 저는 너무 부끄럽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행이 끝나면 안 된다. 전액 환불을 해줘야 한다. 그들은 점점 더 고집을 부리며 계속해서 소리쳤고 그 소리는 거리 곳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희 일행이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상황에서 일본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고 불편해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한 명씩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그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중국 특유의 문화인 무조건 요구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일본에서의 경험이 얼마나 불쾌했는지 그들이 왜 이렇게까지 요구하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관광객들은 반응을 보이지 않는 저와 저우신을 비난하며 일본에서의 여행은 결국 불행하게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져 갔습니다. 관광객들은 계속해서 환불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고 저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액 환불은 도저히 불가능했고 그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그때 저는 갑작스레 한 가지 묘책을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환불은 어렵지만 대신 다른 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요. 제가 다음 주에 다른 팀과 한국 여행을 가게 되는데 여러분을 그 여행에 무료로 초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많이 다르죠. 친절하고 사람들도 훨씬 따뜻해요. 그곳에서의 여행을 직접 경험하시면 이번 일본에서의 경험이 상쇄될 거예요. 관광객들은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서로 작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 명은 한국 여행이 뭐가 다르냐? 고 물었고 다른 한 명은 그렇게 말하는데 한국에서의 여행이 과연 그렇게 좋을까?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한국 여행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다릅니다. 사람들은 친절하고 음식도 훨씬 맛있고 여행지 또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해요. 제가 직접 겪었던 경험으로는 한국에서 정말 따뜻하고 환대받는 느낌을 받았죠. 일본과는 확실히 달라요. 그들이 조금씩 고개를 끄덕이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계속 설득했습니다. 만약 한국 여행을 하게 되면
제가 여러분을 모두 잘 챙기고 최고의 경험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본의 불쾌한 경험을 다시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럼 환불 대신 한국 여행을 즐기면서 일본에서의 불편함을 잊어보는 게 어떨까요? 그제야 관광객들 중 몇 명이 조금씩 마음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한번 한국에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한 명이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여행이라면 그나마 위로가 될 것 같아. 결국 대부분이 한국 여행 제안을 수락하고 환불 대신 한국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겨우 환불을 막을 수 있었고 저는 불안했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라앉힐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번 일본 여행은 불편했지만 한국 여행이 새로운 경험이 될 것이라고 설득하며 일행을 다시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한편으로는 이 사태를 넘길 수 있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일본에서의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이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우 씨는 제 말을 들은 후 여전히 일본과 한국의 차이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다르지 않아. 둘 다 외국인에 대해 크게 다를 게 없고 결국 중국이야말로 세계 최고의 나라지. 그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죠. 그의 말에는 중국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히 일본과 한국을 동일시할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저우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은 분명히 달라. 제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그들의 문화와 사람들이 정말 다르고 외국인에게도 친절하고 따뜻해. 한국에 갔을 때 나는 그곳에서 정말 좋은 기억들을 많이 만들었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지 정말 놀랐지. 일본과는 달라. 그들의 서비스와 문화는 확실히 다른 점이 많아. 저우 씨는 잠시 말없이 듣고 있었지만 여전히 중국이 가장 뛰어난 나라라는 믿음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한국에서의 좋은 기억들을 떠올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에서 나는 정말 감동적인 순간들을 많이 경험했어. 길을 잃었을 때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줬고 어떤 때는 심지어 내가 찾는 음식점까지 데려다 주기도 했어. 한국의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고 그곳에서의 경험은 내게 큰 의미였어. 저희 관광객들은 일본에서의 마지막 날 자유여행을 떠났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남은 시간을 최대한 즐기고 싶어 했고 일본의 거리를 돌아다니기로 했죠. 하지만 그 자유여행이 진행될수록 점점 불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몇몇 관광객들은 마치 중국에서 하던 것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가격을 흥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일본의 상점에서 물건을 살 때마다 가격을 깎으려고 했고 때로는 목소리를 높여 소리치며 흥정을 시도했죠. 이 가격은 너무 비싸. 더 싸게 해줘. 여기서는 이렇게 해도 되잖아. 라며 주변 사람들이 놀랄 만큼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상당히 찜찜하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중국에서 그런 행동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지만 일본에서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에서 물건을 사는 건 단순한 흥정을 넘어서 그들의 문화에 맞지 않는 행동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았기에 불편한 감정을 느꼈죠. 일본은 일반적으로 가격이 정해져 있고 흥정 문화가 없는 나라였으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몇몇 관광객들은 옷가게에서 비싼 옷을 마음껏 입어보면서 이거 너무 비싸. 어떻게 이렇게 비싸게 팔 수 있지? 라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옷가게 직원들이 그들을 따라다니며 조심스럽게 안내를 해도 그들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마치 대수롭지 않다는 듯 행동했죠. 이거 일본에서 이렇게 입으면 안 돼.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며 저는 조금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일본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그들의 예절과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았고 그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행동하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중국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일본에서는 결코 이런 태도를 보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조금 더 일본 문화에 맞는 방식으로 행동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부드럽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면 조금 부적절해 보일 수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대체로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제 말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그저 그렇게 말해도 어차피 우리는 즐기고 있다는 듯이 계속해서 자유롭게 행동했죠.
그 모습을 보며 일본에서의 경험이 더 복잡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일본 경찰들이 저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딱히 친근한 모습이 아니었고 중국인이라는 사실에 혀를 내두르는 듯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한 경찰이 저희 일행을 살펴보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고 다른 경찰은 저희에게 말을 걸며 여기에서 큰 소리로 떠들거나 불쾌한 행동은 삼가주세요라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경찰들의 태도에서 그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죠. 그 순간 제 마음은 정말 복잡하고 불편해졌습니다. 일본에서 계속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도 관광객들은 여전히 일본의 문화와 예절을 존중하지 않고 행동하고 있었고 경찰까지 끼어들자 이곳에서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다는 강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일본에 머무는 내내 이런 불쾌한 경험이 쌓여왔고 이제는 정말 빨리 이곳을 떠나 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다음 주 저는 결국 한국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한 중국인 관광객들은 일본에서의 불편한 경험을 뒤로하고 한국에서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죠. 한국에 도착한 순간 그들의 반응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여행객들은 입을 떡 벌리고 주변을 살펴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와, 이게 다 한국이라고? 한 관광객이 경악을 금치 못하며 말했습니다. 공공시설이 이렇게 깔끔하다니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한국의 공공시설은 정말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에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화장실,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등 어디를 가든지 항상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그들은 그 작은 디테일까지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쓰레기통 하나 없이도 거리에서 쓰레기가 거의 없다는 점은 그들에게 매우 인상 깊었죠. 도시 환경 역시 너무나도 깨끗하고 정리된 모습이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지만 도시 전역이 신기하게도 혼잡하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었죠. 길거리를 걸으면서 그들은 한국의 도시 환경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발전된 도시를 보면 한국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실감해. 중국보다 훨씬 깨끗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어. 또한 한국의 첨단 기술이 접목된 건물들에 대해서도 모두가 놀랐습니다. 스마트한 기술이 적용된 엘리베이터, 자동화된 시스템, 그리고 전시된 최신 기술들까지 한국은 정말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건물들이 다 첨단 기술로 관리되고 있다니 진짜 대단하다. 중국에서도 이렇게 발전할 수 있을까? 그들은 기술적인 발전을 보며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숙소에 도착해서는 한국의 온돌 방식을 보고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온돌? 이게 바로 그 전통적인 난방 방식이라고? 그들은 방바닥에 따뜻한 열기가 흐르자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편안함에 놀랐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니 중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야. 그들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기운을 만끽하며 전통적인 한국의 온돌이 얼마나 훌륭한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 그들은 정말 많은 것에 감탄하며 신기해했고 처음 느꼈던 일본의 불편함은 이제 온전히 사라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을 통해 모든 관광객들이 놀랐고 그들은 점차 한국의 발전된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관광객이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지.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야. 한국은 기술적으로도 많이 발전했지만 그 뿌리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야. 다른 관광객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맞아. 사실 한국의 발전은 중국 덕분에 이루어진 거지. 중국에서 발달한 기술들이 한국에 전파되면서 지금의 한국이 된 거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대화, 기술 발전, 도시의 정리된 모습 등은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인 결과라고 볼 수 있어. 저는 그들의 말에 동의하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중국의 많은 것들을 배우고 채택했어요. 예를 들어 과학기술이나 공공시설 관리, 심지어 전통적인 건축 방식까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한국은 그동안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거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모든 현대적인 모습은 그 덕분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와 동시에 일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중국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 기술이나 문화를 직접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일본은 고유의 전통과 문화가
강하게 살아있지만 중국의 기술적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발전 속도가 조금 더 느린 것 같아요. 관광객들은 그 말에 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구나. 그러니까 일본은 중국과 가까운 나라인 한국에 비해 그런 발전이 좀 늦을 수밖에 없었겠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일본의 경제나 기술 발전 속도가 한국보다는 상대적으로 느린 이유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건 결국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현대화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야. 그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멋진 한국을 여행할 수 있게 된 거지. 한 관광객이 말하며 다시 한번 한국의 발전에 감탄을 표했습니다. 그들은 일본의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한국의 발전을 더 깊이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중국을 배운 나라로서 그 영향을 잘 받아들이고 발전했음을 실감하며 한국에서의 여행은 그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안겨주었죠. 한국에서의 여행 동안 관광객들은 또 다른 놀라운 점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식당과 음식점에서 제공되는 셀프 반찬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반찬을 마음껏 먹을 수 있구나. 관광객들은 식사를 하면서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반찬들에 감탄을 금치 못했죠. 여러 가지 맛있는 반찬들이 한 상에 차려지며 가격이 저렴하다는 사실에 모두들 더욱 놀랐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렇게 반찬이 무료로 제공되는 곳이 거의 없지 않나요? 이곳에서는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아요. 라며 그들은 한국 식사 문화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의 교통 시스템도 그들에게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지하철 요금이 이렇게 저렴하다니,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여기저기 여행할 수 있다니 너무 좋다며 그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저렴한 요금에 비해 편리하고 효율적이었고 다양한 관광지로 쉽게 이동할 수 있었죠. 우리는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고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서 여행이 훨씬 편해졌어요. 이처럼 한국은 관광객들에게 놀라운 가격 대비 높은 품질을 제공하며 편리하고 경제적인 여행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일본에서 경험했던 불편함을 잊고 한국에서의 쾌적한 여행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다르다. 여기서는 정말 마음껏 여행할 수 있어. 가격도 저렴하고 무엇보다도 모든 게 편리하고 깔끔해. 라며 한국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한국 여행을 마친 후 관광객들은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낫다는 말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모든 게 불편하고 사람들도 차갑게 대했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다르네요. 깨끗하고 친절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한 관광객이 말하자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일본보다는 한국이 훨씬 나아요. 여기선 정말 편하게 여행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일본에서의 불편한 기억을 모두 잊고 한국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인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이렇게 입을 모아 한국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저의 선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죠. 일본 노선은 다시 가지 않을 거야. 저도 그 생각을 확고히 했습니다. 일본에서의 불편한 대접, 따가운 시선, 그리고 무시당하는 경험들, 그 모든 것들이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고 그에 비해 한국은 정말 따뜻하고 친절한 나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관광객들과 함께 즐겁고 편안한 여행을 할 수 있었고 그들이 일본과 비교해 한국이 훨씬 더 나은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으니 저도 다시는 일본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였구나. 저도 이제 한국의 장점들을 제대로 알게 되었고 앞으로 일본보다는 한국을 더 많이 방문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중국보다 한국이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 현실을 믿고 싶지 않았고 제가 왜 한국인이 아니고 중국인인지에 대한 우울함마저 들더라고요. 모든 중국인들이 한국을 훨씬 선호하고 중국보다 잘 사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여전히 낙후된 곳, 천지인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정말 한국을 자주 가면서 좌절이 들 뿐이고 일본은 상황이 분명히 심각하다는 사실을 느낄 뿐이네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